네, 오늘 배구 이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배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반칙. 아래와 같이 했을 경우에는 1점을 실점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캐치. 배구에서 공을 잡거나 던졌을 때는 반칙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1점을 실점하게 되는 거죠. 배구에서는 공을 잡거나 던지면 반칙입니다. 두 번째, 포이트. 여러분, 배구 경기를 할 때 몇 번까지 터치가 된다고 했습니까? 자, 한 팀이 볼이 넘어왔을 때 최대 3회까지 볼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블루킹은 제외예요. 자, 블루킹을 했을 때 손에 터치되는 거는 횟수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3회까지 터치를 했는데 상대방 코트로 공을 넘기지 못했다. 또는 4번 터치를 해서 상대방 코트로 공을 넘겼다. 이때는 포휘치라고 해서 반칙을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점, 그리고 상대방은 득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트 터치. 경기 중 네트의 신체 일부를 닿으면 무조건 파울입니다. 반칙입니다. 그래서 블로킹 또는 스파이크 공격 그리고 세트업 모든 상황에서 네트를 터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트 터치를 하는 경우도 반칙입니다. 더블 컨택 하는 경우 자, 즉 공을 2번 터치한 경우는 파울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선수가 리시브를 했어요. 그 리시브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선수가 연속으로 터치를 해서 세트업을 한 경우는 파울입니다. 하지만 자, 리시브를 했습니다. 1번 선수가 리시브를 하고 2번 선수가 세트업을 하고 다시 1번 선수가 볼을 터치해서 넘겼을 경우에는 더블 컨택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속해서 2번을 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선수가 2번 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해서 2번을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자, 5번에 자, 우리가 이제 네트가 있는데 그 네트를 넘어가서 터치했을 경우에는 오버 네트라는 판정을 받게 돼서 반칙이 주어집니다. 다만 블로킹 할 때는 제외가 돼요.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블로킹 할 때는 손이 넘어가도 되는데 이때도 블로킹 할 때도 그 상대방 세터가 토스하는 걸 블로킹 할 때 건들게 되면 파울이에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트에 넘어 있는 공을 터치했을 경우는 무조건 반칙입니다. 위치 반칙. 상대방이 서비스하는 순간에 그리고 본 팀이 서비스하는 순간에 정해진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위치 반칙입니다. 로테이션 반칙. 서비스가 로테이션 순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그 내용은 밑에 있어요. 앞쪽 전인 선수를 4, 5, 6번이라고 하고 그 후에 있는 선수를 1, 2, 3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테이션 안에 선수들이 그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서비스를 넣고 랠리를 잃었다가 서비스를 다시 가져오는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위치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1번 선수가 알기 쉽게 좀 이렇게 해보죠. 네. 1번 선수가 서비스를 넣고 랠리를 잃었다가 서비스를 다시 가져오게 되는 경우는 1번 선수가 6번으로 가겠죠.
참. 6번 선수가 1번 선수가 이렇게 가고요. 6번 선수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6번이 서비스를 넣고 다시 또 랠리 잃었다가 서비스를 가져오면은 다음에는 5번 선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랠리를 잃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넣었던 사람이 계속 서비스를 넣고요. 그리고 랠리 잃었을 경우 다시 득점을 하고 나서 서비스를 다시 가져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득점을 하게 됩니다. 자, 심판의 수신호. 이제 보면은 볼 인이 됐을 때는 팔을 내리면서 볼 인을 얘기하는 거고,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는 볼 아웃. 그리고 우리가 더블 컨택, 한 선수가 연속으로 2번 컨택했을 때는 손가락 2개를 펴서 더블 컨택을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포이치, 그리고 터치 횟수가 3회를 넘어섰을 때, 4번 터치했을 때는 포이치, 손가락 4개를 피는 겁니다. 그리고 볼이 그 오버넷이다. 그 팔이 넘어왔다. 상대방 코트로 했을 때는 오버넷. 팔을 안쪽으로 넣어서 표시를 하고요. 넷 터치를 했을 때는 그 네트를 터치하면서 이렇게 주심이 신호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하라고 할 때는 공격 방향으로 서비스 팔을 안쪽으로 표시를 하고요. 캐치 손바닥으로 공을 들어 올렸다거나 쳤을 때 손바닥으로 했을 때는 캐치라는 규정에 제한이 됩니다. 선심 같은 경우에는 볼 아웃됐을 때는 이 수기를 위로 올리고요. 볼 인이 됐을 경우는 이게 내리게 됩니다. 서비스 반칙 라인을 밟고 뒤쪽 엔드라인 라인을 밟고 서비스를 했다거나 서비스를 했을 때 투터치를 했다거나 했을 때는 서비스 반칙으로 규정이 되고요. 자, 볼 터치. 자, 공격을 했을 때 블로킹 손을 맞고 상대방 블로킹 손을 맞고 볼을 터치되고 아웃됐을 경우는 볼 터치를 선언하게 됩니다. 자, 퀴즈.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공의 아랫부분을 쳐 올려서 하는 서비스를 뭐라고 합니까? 언더핸드 서비스라고 하겠죠. 가장 강력한 공격 기술을 뭐라고 할까요? 스파이크. 세터가 공격수에게 공격하기 쉽게 공을 올려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세터가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세트업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세터가 사이드로 공을 높게 올려주고 스파이크로 공격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오픈 공격. 수비팀이 서비스권을 획득해 오면 선수들이 시계 방향을 한 자리씩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로테이션 해야 한다. 한 선수가 연속해서 공을 2회 터치한 경우는 무슨 반칙이 선언됩니까? 잘못 나와 있네요. 더블 컨택인데 네모칸이 3개밖에 없네요. 자, 공격 방법, 전략. 자, 상대팀의 특징을 봐봐요. 블로커의 키가 크고 선수들의 순발력이 다소 떨어진다. 이럴 때는 오픈 공격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팀의 특징을 고려해서 센터가 민첩하니까 퀵 A, B, C 이제
속공을 이용한 공격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속공 A, B, C를 이용한다. 왜냐하면 주 공격수 레프트가 실수를 자주 하니까 오픈 공격으로 하게 되면은 반대로 또 이제 블로커도 키도 크고 하니까 공격 성공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센터와 세터가 민첩하고 빠르니까 빠른 시간 안에 공격할 수 있는 속공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까닥 우리 팀이 속공하기에 유리하고 상대 블로커가 강하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